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엘리트 선수들에 대한 집중적인 그 트레이닝이 뭐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이 되고 그 일반 뭐 미국이라든지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생활체육하고 그런 엘리트 스포츠가 이렇게 접점을 이뤄가면서 이렇게 이제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는 그런 경우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한국 선수들이 겪는 그런 이 스포츠 심리상의 그런 이 경향과 그 외국 선수들의 그 경향이 그런 그 성장 과정 때문에 달라지는 측면은 있나요?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회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배경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스포츠는 말씀하셨듯이 88 올림픽 그 전부터 시작해서 엘리트 선수 육성 프로그램 위주로 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적은 인원을 많이 자라게끔 만드는 쪽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아웃라이어, 즉 못하는 것들을 쳐내는 위주의 이 스포츠 교육 시스템으로 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교육 시스템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거는 나쁘니까 하지마,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실수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실수만 하면 되는 거야 해서 나쁜 것들을 빨리 쳐버리게 해서 속도전으로 이 스포츠 강국을 만든 케이스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스포츠 강국인데 뭐냐면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이거 하지마가 아니라 이거 해보라 해서 이거 잘하는 놈 중에 이거 안 하는 놈들을 또 선별을 해요. 그리고 여기 왔다 놓고 또 이거 해봐라고 해서 해봐 위주로 하니까 선수들은 내가 여태까지 뭘 시도해서 잘해서 내가 여기 왔다라는 쪽에 최종적으로 탑에 갔을 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한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해서 하지마 해서 제일 안 한 거를 많이 한 선수가 탑에 올라가요. 그러면 똑같이 이들이 19살 이제 성인으로 넘어가서 20살이 됐을 때 어떤 차이가 나냐면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음 뭐 할까라는 자체적인 크리에이티비티, 창조 능력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들이 거의 아티스트하고 똑같은 창조 능력을 갖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골프 스윙 배웠지만 이게 지형이 바뀔 때는 이렇게 조금 응용해서 공을 이렇게 보내는 그 응용 능력이 생겨야 이 선수들이 항상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데 한 폼으로만 배워서 하면 지형이 조금만 나빠지고 라이가 조금만 나빠지면 거기서 그냥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 자기의 창조 능력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차이점이 돼서 생활체육 그리고 저변 확대 그 다음에 여러 선수들이 모여서 이렇게 가는 것들이 결국은 최종 어떤 소위 말해서 최고 위치에 올렸을 때 그 다음에 사실 기량 향상이 되는 건 본인이 이것을 어떻게 이 변형시킬 수 있는지, 소위 말해서 디벨롭먼트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데 거기서 또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평창 올림픽 전후로 해서 한국 스포츠가 그런 변화들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평창 올림픽 때도 사실은 금메달이 최고가 아니었잖아요. 캐릭터 있는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가 예, 대우를 받는 대표적인 영미죠. 영미야가 동메달이냐 은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냥 영미 그 응원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스포츠가 빨려들었고 컬링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그냥 컬링장에 가서 컬링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 건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한국 스포츠에서 좋은 신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즐긴다는 말에 대해서도 또 다양한 그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박인비 프로 같은 경우에 이제 즐긴다고 하지만 경기에 나가서 매번 등수에 제대로 들지 못하고 그러면 그게 즐기는 거냐? 네. 그렇지 않다. 매 대회 우승이나 아니면 탑10 안에 들도록 그런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럴 때 내가 즐거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어떤 다른 선수들은 예를 들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웃고 승자를 축하해주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등 뭐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것 같아요. 즐긴다라는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고 혹은 진짜 즐기는 것을 깨닫는 것도 굉장히 우리 스포츠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거기서 또 우리가 구분해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즐기는 것과 칭찬받는 것과 비난받는 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네. 스포츠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의
퍼포먼스가 있고 그 퍼포먼스가 피드백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향상돼가는 과정, 이걸 우리는 스포츠라고 해요. 근데 이제 선수들하고 제가 제일 많이 이야기한 중에 하나가 즐긴다는 건데, 선수들이 즐기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박인비 선수 지금 예를 들으셨는데, 박인비 선수도 그건 칭찬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라는 이야기지 스포츠를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로 얘기하기는 어렵죠. 네. 스포츠를 즐긴다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피드백 시스템에 의해서 내 퍼포먼스가 향상되가든 안 향상되가든 그 피드백 시스템을 적용해서 내 퍼포먼스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렇게 보는 그 관찰, 거기서 느끼는 희열. 예. 근데 그 희열에는 기쁨과 괴로움과 생로병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진정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거죠. 그리고 그 피드백은 때로는 칭찬도 가고, 때로는 못했다는 비난도 가고, 때로는 운 좋게 퍼포먼스가 잘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그게 스포츠를 즐기는 거죠. 헬릭 스탠선이 그 한 이야기가 자기가 이렇게 즐긴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됐을 때는 내가 전에 하지 못하던 샷을 이런 브리티시 오픈 같은 곳에서 이렇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나는 즐겁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굉장히 그 다양한 그 즐긴다는 표현에 대한 의미가 좀 정리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 중에 관객들이 알 수 있는 장면 중에 스포츠를 즐긴 최고의 장면은 2014년 김연아 선수가 소치 올림픽에서 은메달 딸 때요. 그게 뭐 우리 국민들끼리 얘기지만 뭐 러시아에서 주최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어드밴티지가 있고 그 앞에 있는 선수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자기가 이제 마지막 골로 딱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뭐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자기 몸이 움직이는 대로 연기를 하고 들어왔어요. 네. 전 그 부분이 최고의 이 스포츠를 즐겼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부분.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김연아 선수가 뭐 금메달을 땄느냐 은메달을 땄느냐 무슨 뭐 고발한다 고소한다 이런 한국 사람들의 피드백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 연기를 보고 나서 우리 국민들이 다 모두 다 박수를 쳤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금메달 은메달 나오기 전에. 그 이유는 아마 일반 국민들이 스포츠 선수들을 보고 스포츠를 즐긴다라는 게 가장 공감이 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